자, 오늘은 그 최근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섹터 중에 이 하나인 DDR5에 대해서 좀 간단히 개괄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. 이 컴퓨터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이 DDR5가 뭔지, 그리고 이걸 시장이 왜 기다리고 있는지를 알고 계시겠지만, 현재 이 D램 시장, 그리고 이 D램 수요가 크게 증가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요인이 바로 이 DDR5의 상용화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. 이게 이제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번에 나오는 DDR5인데요.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사용하는 수많은 제품에는 이제 그 세대라는 표현이 붙죠. 뭐 예를 들면 3G는 3세대, 4G는 4세대, 그리고 이제 5G는 뭐 5세대, 이런 식으로 이제 세대라는 표현을 쓰고, 또 아이패드 같은 것도 보시면 뭐 1세대, 2세대, 뭐 3세대 이런 표현을 쓰는데, 그래서 대개 이제 이 세대라는 표현이 달리는 이유는 어떤 제품의 성능이 최소 2배에서 이제 10배 정도가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세대라는 명칭이 붙는다고 합니다. 그리고 이제 이는 그 D램에도 해당이 되죠. 뭐 DDR2, DDR3, 뭐 DDR4, 그리고 이제 이번에 나오는 DDR5 같이 이런 식으로 D램에도 이 세대라는 개념이 적용이 됩니다. 그리고 이제 이번에 나오는 그 DDR5 같은 경우에는 DDR4 대비 그룹이랑 뱅크 부분에서 이제 2배 정도 이제 성능이 뛰어나다고 하잖아요. 그래서 그 한 번의 데이터를 실어 나를 수 있는 양도 2배나 되고, 또 소비 전력도 낮은데 이제 보내는 속도 역시도 빨라지기 때문에, 그러니까 조금 더 이제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4차선 고속도로가 8차선 고속도로가 되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도 그렇고 뭐 최근에 반도체 섹터도 그렇고 이 반도체 섹터 같은 경우는 왜 DDR5를 기다리는 걸까요? 뭐 몇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한 가지는 바로 이 DDR5가 출시되면 이 DDR4용 컴퓨터와 이렇게 호환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.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, 제가 사진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, 여기 보시면 이제 DDR 이제 뭐 2, 3, 4 이렇게 나오는데, DDR3 이제 그 꼽는 구멍 위치랑 DDR4의 어떤 구멍을 꼽는 위치가 다르죠. 그리고 이제 또 DDR4는 또 DDR5랑도 또 다릅니다. 그리고 이제 비단 뭐 이건 기판뿐만 아니라 이 CPU도 그 DDR5를 지원을 해줘야 되거든요. 그러니까 DDR5를 꽂았다 하더라도 이 CPU 성능이 따라가지 못하면 이 DDR4 성능 수준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CPU 시장 역시도 같이 커져야 하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이렇듯 DDR5가 가지고 올 나비 효과 중에 하나는 바로 이제 교체 수요를 좀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당장 뭐 컴퓨터나 노트북 같은 이제 부면에서 교체 수요가 있겠죠. 그에 더해서 이 D램 성능이 아주 중요한 서버 업체들 역시도 이 DDR5 도입을 서두를 수밖에 없습니다. 그리고 또 현재는 이제 이렇게 수요는 많은데 공급은 부족하니까 제품을 비싸게 팔 수 있잖아요. 그래서 가격적인 혜자도 누릴 수 있는데, 이런 관점 때문에 이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 이 반도체 섹터의 빅사이클 얘기가 이제 그래서 나오는 것입니다. 뿐만 아니라 이외에도 뭐 DDR5가 도입이 되면 뭐 다양한 이제 활용처에 쓰인다는 것 때문에도 각광을 받지만, 아무튼 이제 DDR5가 올해 말부터 좀 본격적으로 시장에 등장하게 한다면 반도체 섹터는 꽤나 좋은 흐름을 이제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. 그러면 이 DDR5 밸류 체인은 좀 어떻게 될까요? 뭐 몇 가지가 있지만 오늘은 이제 한 2가지만 간단히 이제 살펴보면, 이제 먼저 첫 번째는 그 심텍이나 대덕전자 같은 이런 PCB 기판이 있습니다. 일단 이 DDR5 D램이 좀 도입이 된다고 해서 뭐 반드시 새로운 공장을 증설하고 뭐 라인을 이렇게 증설하는 건 아니거든요. 기존의 이 DDR4 라인을 개조해서 DDR5 라인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이 반도체 전공정 분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유 때문에 이제 뭐 좋은 흐름에 좀 편성하기가 어렵다고들 많이 보는데, 물론 이제 최근에는 이 D램 분야에도 이 EUV라는 걸 이제 도입을 하기로 하면서 관련 장비들의 좀 일부 수요가 있겠지만, 일반적으로 이제 DDR5 칩을 장착하는 이 초록색 기판인 이 PCB 기판 쪽이 이제 제일 좋다라고 많이들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걸 이제 심텍이라는 회사의 제품을 좀 가지고 왔는데, 이제 PCB라는 게 이제 이렇게 초록색으로 생긴 거죠. 그러니까 이 D램 칩을 장착하는 이 기판의 성능 역시도 개선이 돼야 되기 때문에, 이런 어떤 PCB 사업들을 영위하는 업체들한테는 이 DDR5로의 전환이 크게 중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. 근데 이제 한 가지 좀 유의해야 할 점은, 이런 이 PCB 사업을 영위하는 심텍이나 뭐 대덕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 DDR5용 그 PCB만 제조하는 게 아니라 이제 스마트폰용 기판 같은 것도 좀 같이 봐야 되는데요. 실제로 이 대덕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 DDR4가 도입되던 2014년 정도에 이제 그때 반도체 이제 PCB 매출이 크게 늘었는데, 반면에 그 스마트폰 이제 기판 매출이 크게 감소했기 때문에 좋은 흐름을 이제 보이지 못했거든요.
그래서 내가 PCB 기업에 만약에 관심이 있다고 하면 내가 투자하려는 그 기업이 반도체 쪽 매출이 얼마나 되는지,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용 매출이 얼마나 되는지를 좀 같이 봐야 합니다.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크게 바뀌는 밸류체인 중에는 그 테스트 공정이랑 그 패키징 공정이라는 게 있는데, 이거는 이제 직관적으로도 좀 이해가 바로 되실 수 있는 게 칩의 구조나 사양, 뭐 성능이 이제 다 달라지는 거잖아요. 그렇게 되면은 테스트를 위한 방식도 바뀌어야 되고, 그래서 이제 테스트 장비 같은 것들도 좀 변화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.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DDR4에 맞춰서 좀 테스트가 진행이 되어 왔는데, 이제는 이제 DDR5로 바뀌면서 이제 이에 맞는 테스트 장비랑 이 테스트를 진행해줄 핸들러 같은 게 이제 필요하게 된 것이죠. 그래서 최근에 뭐 테크윈 같은 기업의 경우 뭐 이제 좋은 시세가 나온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인데, 물론 이제 테크윈 같은 경우에는 여러 의견들이 있지만, 특히 이제 현재는 그 메모리용 핸들러에서 굉장히 높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지만, 이제 삼성전자가 고객사가 아니라는 점과, 그리고 이제 이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가에 대한 물음이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좀 반신반의하고 있는 상태이지만, 뭐 테크윈을 이제 안 좋게 얘기하려고 한다라기보다도 이 핸들러 시장이 조금 특이하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뭐 이 핸들러 시장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번 구체적으로 이슈가 될 때 자세하게 다룰 기회가 있을 것 같긴 한데요.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이 DDR5가 출시가 되면 삼성전자 같은 회사들은 한정된 물량밖에 생산을 아직은 하지는 못하니까 비싸게 팔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이런 가격적 해자로 인해서 이제 영업이익이 개선될 거기 때문에 이제 좋게 볼 수 있고, 그리고 뭐 PCB나 이런 테스트 공정, 뭐 패키징 공정 부문 역시도 이제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인위적으로 좀 바꿔줘야 하는 부분이 있는 만큼 이제 그 부분만큼 해자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보통 이런 식으로 좀 신제품이 나오면 대개 한 1년에서 2년 정도는 이 빅사이클을 누리기 때문에, 최근에 이제 뭐 내년부터, 이제 늦어도 내후년부터 이 반도체 빅사이클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이제 여기에 있는 것이죠. 그래서 물론 뭐 미래에는 어떤 일들이 또 벌어질지 모르겠지만은 이 반도체 DDR 섹터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좀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그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이 DDR5에 대해서 좀 간단히 살펴봤는데요. 남은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 저는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.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.